근데 이걸 보면 이 직위원의 양심의 떨림이 느껴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를 향해서 너는 양심이 지금 떨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흔한 표현인지 좀 적절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걸 혹시 직위원 느끼시나요?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양심이 떨리고 있다고 하면은 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발언이긴 해요. 판결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판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판사에 대한 공격은 또 별개로 봐야 돼요. 그거는 모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러고 장동혁 대표도 그러고 직위원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말고 그냥 판결문 자체로 그냥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노림수가 있고 지선에서 이게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건 왜냐면 질의는 안 받았잖아요. 질문이 바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뭐 절연을 하지 않고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이 분열을 주장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당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잘못했고 이 사람들은 잘못했어 라고 가는 거니까 질문 하나 못 받을 상황이었다. 이런 느낌에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답변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논리적 허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도대체 저게 어떤 노림수인가 싶어서 고성국 씨가 진행하는 당원이 진행을 하는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론 사설과 이제 대중이 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주장이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고성국 씨 유튜브를 보니까 윤석열은 무죄다 저렇게 띄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내용을 한 2번, 3번 들었는데 내용이 직위원 재판부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위원한테 좀 속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구독자는 100만 넘어서서 100만 후반대지만 방송을 보는 접속자는 굉장히 많지 않더라고요. 마치 어제 판결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적적했을 그런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정도의 내용이랄까? 그 정도 받아들였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결의 기자회견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비라 꼴이 돼버렸어요. 아니 새해가 되면 조금씩 바뀌겠다고 했었는데 결론은 돌고 돌아 고성국인가 하는 생각에 그건 조금 아쉬울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장동혁 대표가 올해 1월 7일이었죠. 그때 쇄신안 발표하면서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뭐 소위 당내 뭐 고름을 짜내야 된다 했던 그런 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여튼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는 생각하는 그쪽 진영을 당에서 조금 분리하는 일까지 하고 나면 어쨌든 좀 더 중도로 아니면 외연 확장 그래서 대명천재 이런 계엄을 해가지고 정말 왜 이 꼴을 만들었어라고 생각하는 중도나 보수 진영의 사람들 많잖아요. 국민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우르는 정말 그야말로 뭐 전환, 변침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정말 왼쪽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확 우회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당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이 됐지만 이거 장동혁과 절연을 해야 된다. 보수 괴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또 이에 맞서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반발까지 짚어보기 전에 고성국 당원의 방송을 듣고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걸러듣는 편이라. 근데 이런 주장, 우리 윤석열은 무죄다, 우리 대통령은 무죄야, 이런 것들이 재판에 도움이 돼서 결국 무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저도 이제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국화문란 폭동의 사례 2가지를 예시했는데 고성국 TV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주 4.3 사건하고 여수 순천 군사반란 요 2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주장은 윤석열 재판에 1도 도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영향 1도 못 미쳐요. 윤석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을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오해 관련해서 얼마나 조리 있게 비판해가지고 그걸 항소 이유서에 현출하느냐. 그거는 이제 변호인단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변호인단이 이 고성국 TV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 변호인단이 입장 표명한 거를 그대로 전했거든요. 예. 근데 그 변호인단이 다 1심 판결에서 그 내용이 다 이미 정리가 돼서 제출이 되고 증거자료 제출이 됐는데 1심에서 전부 다 인정이 안 됐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걸 그대로 항소심에서 되풀이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1심 판결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게 그 판결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장했는데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통행 금지 조항은 포구령에서 삭제를 했다. 이게 변호인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포구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금 조항을 삭제했다는 건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을 용인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유죄의 증거로 삼았어요. 오히려. 그렇죠. 변호인단이 맞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아니면은 너무 윤석열의 그냥 경고성 계엄에만 매몰돼가지고 그 주장만 단순하게 그냥 장난이었어. 네. 내가 바보가 무슨 이런 계엄을 하겠어. 윤석열 주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들이나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와. 계속 한쪽 면만 보고 네. 입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다가 너를 열 손가락으로 긁으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손가락은 눈을 긁을 것 같아서 손을 들어준 거야. 그랬더니 네가 9손가락으로 긁으려고 했던 게 그쵸. 드러난 네, 거잖아. 맞아요. 이거네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못 본 오늘 거예요. 우리 대변인님께서 네. 최지훈님의 말씀에 반박을 못 하고 계세요. 역시 아니, 재판 다음 날 아니, 뭐. 변호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다 말씀을 이제 예. 하시길래 저도 이제 타이밍에 적절한 시기에 말 들어가야지. 지금이 적절한 시기. 지금 지금 적절한 괜찮은 것 시기니까. 같아요. 네, 네. 제가 혹시나 오늘 말할 계획 없어가지고 출연료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하고 좀 그럴 걱정이 수는 없습니다. 됐었습니다. 우리는. 네네. 네네. 자 어쨌든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좀 말씀드리면은 네. 비상계엄 선포는 전 잘못됐다 분명히 옛날부터 쭉 얘기해 왔었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어제 핵심을 이제 정리를 하면 그거더라고요. 결국 군을 국회에 보낸 거에 그렇죠. 결국은 비상계엄이라고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 아닌 건 맞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있는 핵심 이유가 군을 국회에 보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취지였다 하더라도 네. 경고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네. 재판부의 결론인 거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또 지금 그 이제 사법적인 체계에서 문제인 거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정치인의 지금 세상에서 또 이 일을 또 보고 또 이 일을 또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헌법적으로 결론 났죠. 탄핵이 됐었고 네. 사법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그럼 장동혁 네. 대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싸웠던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싸웠던 사람들은 친한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당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인데 이번만큼은 지난번에 그런 분열 갈등 내부의 분열 갈등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 우리가 참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단결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러보자 했던 게 장동혁 대표의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징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니까는 지금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이번 선거를 치를 거냐라는 부분인데 장동혁 대표께서는 절연에 대해서 전환이라는 말을 이번 명절 때 했었어요. 그렇죠.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인터뷰 하셔가지고 네, 전환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어요. 쓰셨기 때문에 저는 전환이라는 것이 이 변침을 예고한다라고 저도 이제 사실 인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메시지가 나올 게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머나. 기존과 어머나. 달라졌을 거라고 네. 생방송 중에 얘기했어. 어머, 그게 어제 어떡해. YTN에서 얘기한 거야. 예. 어떡해.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아니 그럼 뭐 얘기했는데 완전 오늘 막 그 저도 전혀 왜냐면 제가 중심에서 밀려난 거 인정했네요. 인정했네요. 예. 지도부에 물어봤는데 저보고 네. 하는 말이 이거 굉장히 급비상이니까 대변인들 예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 나올 거라고 예상도 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자제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나름 확실해가지고 왜 그동안 쭉 보여온 트렌드가 있으니까 변침이나 전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렇죠. 전환.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좀 달라진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근데 깜빡이 오른쪽 들어갔는데 완전히 좌회전한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바모스!